봅시다. 지금은 이제 오늘 빠진 애들이 좀 많아서 보충 강의를 찍어준다고 내일 올려준다고 했는데 그냥 뭐 할 게 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인생이 맨날 뭐 할 게 많습니다 제가. 근데 시간 보시면 아시겠지만 12시 반이고요. 어, 뭐 지금 뭐 엄청 길게 막 다 할 건 아니고 오늘 진도 나간 부분까지만 딱 다 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어디까지냐면 이 3까지. 그러니까 이 3까지거든요. 이렇게 3까지. 이렇게 3까지인데 오늘 왔던 애들은 이미 개괄적으로 어떤 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님들은 좀 처음 들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 자, 일단 뭐 제목 같은 거 설명하기 전에 일단 각각의 좀 표시들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그 뭐냐면 이 주황 색깔로 표기되어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무슨 뭐 초록 색깔 박스가 들어가 있는 것이 있고, 여기만 봐도 이 페이지만 봐도. 그리고 나서 자, 넘어가서 보면 여기 막 파란 색깔 음영 있는 거, 그다음에 여기 무슨 뭐 이상하게 이렇게 깃발 써 있는 거,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각각 표시를 먼저 하기 전에 자, 잠깐 일단 기본적인 것만 얘기할게. 네가 이걸 시작하기에 앞서서 검정 펜이랑 그다음에 빨간 펜, 파란 펜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드렸죠. 그다음에 이제 형광펜까지 있어야 되는 게 일단 준비물입니다. 수업 듣기 전에. 알겠지? 그게 이제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렇게 막 세 개를 줬잖냐. 근데 그거에다가 형광펜까지 있어야 되는 거는 니네가 앞으로 나랑 수업을 같이 들을 거라면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는 준비물이니까 절대로 까먹지도 말고 그냥 수업 때도 무조건 꼭 챙겨오는 거야. 알겠지? 자, 일단 시작 한번 해볼게요. 근데 뭐냐면 1과는 일단 자 잠깐만 책을 받아갖고 가면 뭐가 있을 거냐면 일단 1쪽 보시면 1쪽부터 3쪽까지 뭐가 있냐면 그 자 교재를 대충 이렇게 볼게. 이렇게 보면은 왼쪽에 이렇게 지문이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렇게 해석이 써 있을 거야. 근데 일단 지금 이걸 듣기 전에 있잖아. 1쪽부터 3쪽까지 일단 스페이스바 잠깐 눌러놓고서 그러니까 잠깐 터치해놓고서 정지한 다음에 일단 해석만 쭉 다 읽고 나서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나 보다. 이 정도로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수업을 듣는 거를 권합니다. 권장을 해. 그러니까 물론 안 그래도 상관없는데 너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그런 쪽이 훨씬 나을 거라는 점 꼭 명심하고. 오케이? 자, 다 보고 왔다는 전제로 시작을 해볼게. 자, 뭔 얘기 냐면 일단 자, getting to know yourself 이렇게 되는데 너 스스로에 대해서 좀 알아가라 이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너에 대해서 너 자신에 대해서 뭔가 알아가는 과정을 뜻하고, 그다음에 don't let anger be your boss 이렇게 되는데, 자, 화라고 하는 것이 되게끔 하지 말랍니다. your boss, 너의 보스가. 이게 뭔 얘기냐면 야, 보스는 아무래도 내가 어떤 나의 상관이다 보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화가 난다고 해서 너의 감정을 뭔가 막 이렇게 너가 막 화난다고 막 정신을 잃고서 막 막말하고 뭐 이런 느낌으로 하지 않게끔 어떤 화를 좀 통제했으면 좋겠고 어떤 보스가 되지 않도록 해라라는 얘기를 가진 거야. 말하시겠나? 뭐 그런 얘기를 한 거고, 전반적인 내용은 뭐 읽어봤겠지만은 어떤 내용을 하냐면 어떤 특히 어떤 감정들을 어떻게 하면 관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어떤 그런 제안을 한다. 인데 자, 미리 알아야 될 게 읽어봤으면 알겠지만 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참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일단 읽어보면 중간쯤에 그 얘기가 나올 거야. 그러니까 화내는 건 당연한 얘기인데 그 당연하게 오는 그 어떤 호르몬적인 문제 때문에도 화가 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화가 날 수 있는 건 맞는데 그런 화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게 이제 이번 과의 핵심이에요. 일단 그것만 일단 머릿속에 넣고 한번 가볼게. 자, 봅시다. 일단 주황 색깔로 표기되어 있는 건 뭐냐면 이게 나중에 노란색으로 바뀔 거야. 근데 얘네들은 일단 문법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제가 다 쳐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하나씩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좀 빨리 끝내볼게. 나도 피곤하니까. 알겠지? 본다. 일단 기본적인 필기는 제가 흰색으로 할 텐데, 녹색으로 할게. 좀 잘 보이게. 이런 것들은 검정펜으로 필기를 하시고, 그 다음 내가 좀 중요한 것들은 내가 빨간 펜으로 들어갈게. 봐. 자, 처음에, 자, do you ever find인데, 당신은 ever 하게 되면 지금까지라는 뜻이야. 당신 있잖아. 지금까지 발견해 본 적 있냐? 이렇게 됐고, 일단 표기부터 할게. yourself, 그 다음에 feeling. 여기다가, 일단 형광펜입니다. yourself 형광펜, 그 다음에 feeling 형광펜인데, 자, 일단 그 전에, 자, 여기다 yourself는 왜 형광펜입니까? 라고 한다면, 돼요. 주어가 있고, 그 다음에 동사가 있고, 자, 주어가 찾았대. 근데 그 찾은 대상이 자기 자신일 경우에 뭘 쓰냐면, 자, 이렇게 쓸게. 1번, 여기다가 지금 뭘 쓸 거냐면, 빨간 펜으로, 거기다 이렇게 쓰세요. 제기대명사라고 씁니다. 제기대명사라는 게 뭐냐면 주어가 어떤 동작을 지금 했잖아. 발견을 했잖아. 근데 그 발견한 대상이 다시 자기 자신일 때 you ever find you가 아니라 you ever find yourself라고 해서 이렇게 self로 끝나는 애들을 써야 돼. 오케이? 그래서 자, 당신 있잖아요. 지금까지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일단 첫 번째 여기 있는 건 제기대명사를 쓴 거고요. 한번 붙이고 한 개만 더. 자, find라는 게 이렇게 find가 동사로 나오게 되면
목적어 이렇게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목적 보호 자리 있잖아. 이 보호 자리에 여기다 뭘 써야 되냐면 ing 형태를 취해야 됩니다. 오케이? 다시 형태. 얘네 둘의 관계가 능동일 때 있잖아. 발견합니다. 얘가 이거 하는 것을 일 때 앞에 있는 동사가 find면 여기 뒤에다가 ing를 취한다고. 그래서 여기다가 ing를 취한 겁니다. 그 많이 들었던 애들 알 거야. KFCL 했던 거 기억나? Keep, Find, Catch, Leave 이렇게 했던 거. 그래서 KFC, 그다음 CL 했던 거죠. 그런 거랑 똑같이. 그래서 너 지금까지 발견해 본 적 있니? 너 스스로가 갑자기 feeling angry, 뭔가 빡쳐하는 것을 뭔가 발견한 적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화내 본 적 있냐? 뭐 이런 얘기 한 거. 그다음에 one moment, 어떤 한순간에 you are fine, 너는 괜찮았대. 그러다가 and the next moment, 다음 순간에는요 you are slamming 돼 있고 형음을 치고 그 다음에 5월 세모 치고 롤링 형음을 칩니다. 이건 뭐냐면 여기 밑줄이 가 있는 건 뭐냐면요 여기 ing 보면 당신은 문을 쾅 하고 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be 플러스 ing는 현재 진행인 거 맞겠죠? 그렇게 병렬, 그 다음에 5월 어떤 접속사를 기점으로 ing가 병렬인 거야. 그 네가 알아야 될 문법상은 뭐냐면 네가 처음엔 좀 괜찮았어. 그러다 다음에 갑자기 문을 쾅 하고 닫는 거야. 슬램 하게 되면 쾅 하고 닫다. 문을 쾅 하게 닫고요. 쾅 부딪히게 한 거야. 그리고 rolling your eyes at your parents. 너네 부모님 보면서 눈알을 이렇게 굴린다는 게 그러니까 약간 좀 흘끗 약간 이렇게 본다는 얘기야. 뭔 말인지 아시겠지? 그래서 your slamming 하고 5월 그다음에 rolling. 여기 ing를 둘 다 취해야 된다. 5월 기점으로 앞뒤가 병렬인 거야. 문법적으로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지금 무슨 상황을 얘기한 거냐면 네 화내본 적 있냐? 이렇게 얘기했고 화냄직한 그런 상황, 네가 화내본 경험 같은 것을 좀 풀어 쓴 거겠지.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아마도 생각할 것 같답니다. 그 다음에 you have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 사이에 뭐가 생략되냐면 대시 이렇게 생략되는 거야. 얘는 명사절 접속사를 이끄는 that인 거고요. 목적절을 이끕니다. 너는 생각한다 무엇 을인데 목적어를 이끄는 접속사 that은 생략이 가능해.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뭐라 생각하냐면 you have 여기다가 V1이라고 칩시다. 밑줄 쳐 있으니까 병렬일 거야. or 그 다음에 you have and you or 이렇게 V2가 된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네가 어떤 나쁜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네가 are getting too upset 너무나 화나 있는 겁니다. about small problem이니까 작은 문제에 관하였고 네가 너무나 화내는 거 아닌가? 라고 몇몇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다고요. 됐죠?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이 그냥 그 사람이 태도가 안 좋은 거 아니야? 혹은 어떤 작은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좀 빡쳐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일 수 있다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 자, 근데 however 이렇게 초록 색깔 박스가 쳐 있는데 이건 뭐냐면요. 보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네가 갖고 있는 파란 펜으로 동그라미 이렇게 치는 거야. 그리고 와서 여기는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를 낼 수가 있냐면 여기다가 A 이런 식으로 주는 거야. 그 다음에 다음 중 A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런 식으로 연결사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주의할 건 중학교 때는 여기가 however 쓰면 그냥 however를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고등학교 땐 얘 유의어가 써 있어요. 그러니까 변형돼서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but이나 yet 같은 걸 쓰게 되면 그러나라는 동의어를 쓸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여기다 만약에 A를 썼고 선지에서 however가 안 보였어. 근데 but이나 yet이 있다? 그럼 걔를 찍는 거야. 뭔지 알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파란 펜으로 써놓고 나서 나중에 복습을 할 때 있잖아. 복습하는 건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 거야, 형광 때. 근데 이런 것을 다시 볼 때, 아, 이거 좀 주의해야겠다. 이 정도로 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연결사 주의라고 써놨습니다. 연결사 주의.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안 적을 거예요. 근데 지금 처음이니까 적어주는 거니까 좀 빨리 익숙해지길 바래. 그치? 자, 그런데 이런 감정들은 단순히 simply come from 오는 게 아니랍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게 아니래. about everyday life. 아,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 얘기하고자 하는 게 청소년기에서의 어떤 스트레스잖아. 근데 이런 것들은 니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어떤 사람의 태도의 문제도 아니고 단순하게 어떤 작은 문제에 대해서 빡쳐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런 감정들은 어떤 일상에서의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렇죠? 아니라고 얘기했어. 그다음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본문 2입니다. 여러분 일단 보세요. 니네 책을 받으면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 해설이 이렇게 달려 있고 여기 이렇게 지문이 있을 거야. 그럼 방금까지 읽었던 게 뭐냐면 본문 1입니다. 적어놔요. 본문 1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부터 이제 다음 장이 아니라 그 밑에 파트부터 본문 2 시작인 거야. 이렇게 좀 나눠 넣었으면 좋겠어. 이게 나중에 문제를 풀면 알겠지만 문제를 본문 1, 2를 섞어서 내기도 하지만 1만 떼갖고 여기선 무슨 얘기를 하는가 이런 느낌이 되거든. 그래서 각 본문별로 어떤 식으로 어떤 주제를 잡는지도 좀 보면 좋겠다라는 얘기. 나중에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지금부터 하자면 본문 1은 어떤 그
일반적이니까 너네 학생이잖아. 학생 대상으로 쓴 글이잖아. 그래서 너네 학생들이 이런 경험이 있는가? 그러면은 그리고 이런 화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닐 수 있다라고 하면서 내용이 끝났겠네. 말 알겠나? 그런 얘기를 했고, 자, 그다음 볼게요. 자, 그렇다면 where does adolescent anger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청소년기의, 청소년의라는 뜻이야. 그래서 방금 얘기한 문장이 뭐냐면 단순한 어떤 스트레스에서 온 게 아니라고 얘기했어. 그렇다면 청소년기의 화가 어디서 왔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 소제목으로 자 as a teen에서 as 동그라미입니다. 이거는 뭐뭐로서라는 얘기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지금 명사가 a teen 이렇게 된 거야. 그렇죠? 그럼 10대로서 you may feel like 당신은 아마도 뭐라고 느낄 것 같냐면 adult라고 느낄 것 같대. 그러니까 네가 분명히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성인처럼 느낄 수도 있대. 그런데 자 봐. 자 너의 뇌는 있잖아. is still growing. 여전히 뭐 하고 있는 거야? 자 봐봐. be 플러스 ing 하게 되면 현재 진행형인 거 맞겠지? 그래서 그렇게 형음을 쳐놓으시고 여기다가 현재 진행형이라고 쓰시고 여기다가 is grown 쓰시면 안 돼. 너의 뇌는 여전히 뭐 하고 있어? 자라고 있는 중인 거잖아. 그래서 현재 진행형을 쓴다는 점. 네 뇌는 여전히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자 네가 성인이라고 느끼지? 깝치지면 안 된다는 얘기. 뭐냐면 너의 뇌는 아직 자라고 있거든. 그치? 그래서 너의 뇌에는 there is there라 하게 되면 뭐뭐가 있답니다. 거기에 아니에요. 그다음 중요한 거 이지도형만 씁시다. 이지도형만 쓰시고 이렇게 그다음 왜 생각만 치셔야 되나요? 라고 한다면 자 there is there라는 뭐뭐가 있다는 뜻이라서 뒤에 있는 얘가 주어입니다. 얘 apart라고 하는 게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야. 그러니까 어떠한 부분이 있냐면 다시 네가 어른처럼 느낄 수가 있어. 그런데 네 뇌는 아직 성장 중이야. 그리고 어떠한 부분이 있냐면 자, 이 that은 묶어서 이렇게 꾸미시고요. 이 that은 뭐라고 쓰면 주격 관계라고 씁니다. 주격 관계대명사는 뒤에 동사로 일단 따라온다는 게 특징이면서 그 다음에 이 자리 또 뭘로 바꿀 수가 있을 것 같냐면 여기다가 which라고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떠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 which is responsible for 하게 되면 보세요. 자, 이거 좀 단어 적어볼게. 지금 이 파란 색깔 음영이 들어간 거 뭐냐면 이 자리에 이러한 단어가 들어가야지 맞다는 얘기인데 얘는 표기를 어떻게 할 거냐면 파란 펜 들고 밑줄을 쭉 칩니다. 이렇게. 그리고 1 써있죠? 이렇게 1번이라고 표기해놔. 그래서 니네가 복습을 할 때 단어를 다른 것들도 물론 많이 봐야겠지. 근데 그 중에서도 얘 대신에 대체할 수 있는 단어를 봐봐. 이 파란 색깔의 기준은 뭐냐면 이런 뉘앙스가 들어가야만 되는데 유의어로 나올 수 있거든. 그러니까 비슷한 모양, 그러니까 뜻은 똑같은데 어떤 그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게 나올 수 있는 확률 그런 쪽에다가 밑줄 쳐놨거나 아니면 어떤 모양이 비슷한 애들이 있어. 밑에 있는 센서티브가 딱 그렇거든. 센서티브, 센서블 모양 비슷한데 뜻이 달라. 그런 경우. 그다음에 바니어 같은 경우를 저렇게 내가 표기를 해놨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복습할 때 좀 같이 봐준다. 이런 느낌이야. 됐죠? 그래서 얘는 뭐랑 바꿔 쓸 수 있냐면 보세요. 일단 자 be responsible for입니다. 옆에다 쓰세요. for는 뜻이 뭐뭐를 뭐뭐에 책임이 있다는 뜻. 뭐뭐에 책임이 있다는 뜻과 그래서 뭐뭐에 책임이 있다는 것은 뭐뭐를 담당하고 있는 것도 되겠지. 담당하고 있으니까 책임이 될 거 아니야. 당당이 아니고 담당하다라는 뜻인데 근데 얘는 뭐랑 바꿀 수 있냐면요. 앞에 비동사는 그대로 갖고 가되 be in charge of라는 표현과 같습니다. 만약에 자 시험 문제에서 여기서 that is in charge of 어쩌고저쩌고 써 있으면 그건 맞는 말이야. 여기다가 1번 써놓고 이거 맞게 틀리게 이런 식으로 어휘 문제가 나왔을 때 맞다는 걸 판단하기 위해선 유의어를 많이 봐둬야 돼. 근데 니네가 아직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이 유의어 반의어의 개념에서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서 나온다? 남들 다 울고 있어. 막 이렇게 외웠단 말이야. 막 중학교 때처럼 막 본문 외웠어. 근데 저런 식으로 바뀌어 나오면 이게 뭐지? 이러면서 그걸 찍는다고. 그러면 너는 쓱 웃으면서 그건 똑같은 건데 이런 식으로 딱 보시면 된다고. 뭔 말인지 아시겠지? 물론 그렇게 뭐 이렇게 변태가 잘 필요는 없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ing가 돼 있습니다. 많은 얘기를 했지만 너의 뇌는 어떠한 부분이 있대. 근데 어떤 부분이면 담당하는 부분이 있대. 그 다음에 뭘 담당하냐면 잡게 여러분 여기다 왜 형합이냐면요. 전치사 플러스 뒤에는 뭐가 되면 명사가 와야 되잖아. 그래서 동사에다가 ing를 지은 동명사가 이렇게 온 거야. 동명사 1이라고 적고 엔드생 어치고 동명사 2라고 적습니다. 이게 이렇게 병렬인 거야. 그래서 뭘 담당하는 부분이냐면 문제 해결에 책임이 있고 문제 해결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controlling your emotions니까 너의 그런 어떤 감정 같은 걸 통제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야. 여기까지 되니? 그치?
봐. 너의 뇌는 아직 잘하고 있어. 근데 네 뇌에 있잖아. 어떤 문제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감정을 통제하는 부분이 있다고요. 여기까지 오케이? 됐지? 근데 잘 봐. 여기는 깃발이 좀 중요하게 될 텐데 이건 뭐냐면 님들 이번에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문장 삽입 문제 있죠? 이 문장 쏙 빼놓고 박스를 준 다음에 다음에 어떤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이런 식으로 그게 문장 삽입 유형이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시험에서 이거 내가 이렇게 표기한 거 있잖아. 이 부분이 문장 삽입 쏙 뺀 다음에 이 문장 어디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문장이 된다고. 그래서 님들 똑같이 깃발 표시를 이렇게 해놓는 거야. 이렇게 여기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 그죠? 근데 그 이유는 그런데 teen years니까 너의 10대의 어떤 그런 시기에 this part에 동을 씁니다. 이 부분. 자, 물어볼게. this part라고 했어.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이 part인 거 보세요. 자, 어떤 것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다고 했지? 그런데 10대 기간에 이 기관은 이런 얘기를 하려면 이 기관이란 말을 하려면 이 부분이라고 얘기하려면 앞에 있는 어떤 한 부분이 나왔어야 돼. 그래서 대명사를 쓸 수가 있으려면 앞에 한번 어떤 내용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부분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되세요?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런 식이라고. 그래서 이 부분이라고 얘기하려면 앞에 반드시 어파트 뒤에 문장이 껴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문장사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이 부분은 자, 네가 어른이 돼도 까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담당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10대 기간엔 이 어떤 파트가 이제 still in development니까 여전히 뭔가 발전 중에 있다고요. 자라나고 있다는 얘기야. 뭔 말인지 아시겠지? 그 다음에 볼게. 자, the changes. 얘가 주어입니다. 그 다음에 in your brain 묶으시고, 얘가 동사입니다. 리드에다 형용하시고, 여기다가는 왜 형용을 친 거냐면, 자, 이건 수의 일치라고 쓰세요. 수의 일치. 그리고 아까 전에 이 병렬인 건 이렇게 병렬인 거 알겠지? 이렇게 병렬인 거야. 그래서 보면, 자, 변화는 변화인데 어떤 변화냐면, 당신의 뇌에서의 변화들이라고 복수를 취급했으니까, 리드라고 쓰는 거야. 여기다 S 붙이면 틀린다잉. 시험 문제에서 S 넣고, 1번 주고, 이거 맞게 틀리게, 이런 식으로 낸다고. 고등학교 때에서의 어떤 문법은 전범위를 알아야 되는 게 좀 빡세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좀 꼼꼼하게 알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약간 거의 마틴에 가기 직전인데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겠냐, 지금 이 시간까지. 뭔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너의 뇌에서의 그런 변화들은 있잖아. 뭘로 이어지냐면, 뭘 이끄냐면, 너로 하여금 투월드는 어디 쪽으로란 뜻이야. 어떤 쪽으로 이끄냐면, 여기서 끌게. 이렇게 세 가지로 이끄는데, 인디펜던스 하게 되면 독립성. 오케이? 그러니까 네가 머리가 좀 커지잖아. 뇌가 성장하게 되면 너의 뇌에서의 그런 변화에선 어떤 식으로 너를 이끌게 되냐면 독립적이게 되고, 그 다음에 소셜 인게이지먼트 하게 되면 사회적 참여를 좀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비티니까 어떤 창의성이 나오게끔 한다고. 뇌가 커가면서. 지금 아직 어리다는 얘기. 알겠어? 자, 그런데 보세요. 하우에 똑같이 마찬가지. 자, 그런데 그럼과 동시에 at the same time 동시에 그러나 you may feel confused. 당신 아마 혼동하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여기다가 confusing 쓰면 안 됩니다. confuse가 누군가를 혼동시키다잖아. 근데 거기다가 ing를 쓰게 되면 얘는 지금 누군가를 네가 혼동시키고 있다라고 느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너는 아마 혼란스럽게 될 수 있다라는 식이니까 이렇게 ed 형태를 써낸다는 얘기야. 뭔 말인지 되시나? 그래서 당신 아마도 느낄 겁니다. 네가 약간 혼동된다라고. 근데 뭐에 대해서? about은 여러분 품사가 전치사죠? 그러니까 뒤에는 명사가 와야 되는데 그 명사 자리에 뭘 썼냐면 의문사절을 갖다 쓴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의, 주, 동, 어순을 따른다는 얘기야. 이거 뭔지 모를까봐 얘기할게. 자, 너는 아마도 혼란스럽다고 느낄 수 있어. 근데 뭐에 대해서? 네가 누군지에 대해서인데 원래 봐봐. 이 의주동 어순이 뭐냐면 원래는 너 누구니라고 할 때 who are you 의 동주 어순을 쓰잖아. 근데 이런 어떤 의문사 세트가 어떤 문장 내의 성분, 여기선 전치사 뒤에서 딱 붙었으니까 전치사의 명사, 전치사의 목적어의 성분으로 들어갈 땐 의주동 어순을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who are you가 아니라 who you are로 써야 된다는 얘기.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너는 네가 누군지에 대해서, 그치?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되게 약간 되게 센서티브 했었단 말이야. 근데 자라면서 뭔가 약간 좀 성장을 하게 되면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된다고요. 발전을 하면서. 그치? 그래서 아마도 그래서 you may also be more sensitive. sensitive에다가 단어 밑줄 치고 2번이라고 치십니다. 자, sensitive부터 잠깐 볼게. 잠깐만 한꺼번에 지우고 가자. 자, sensitive는 왜 얘가 단어가 2번인 거냐면 볼게요. 자, 이건 혼동어이기 때문에 그런데 센서티브 하게 되면 얘가 뜻이 형용사로 민감한 그리고 뭔가 예민한 걸 뜻해요.
제가 시험 기간에 보통 이렇습니다. 그래서 건드리지 마세요. 자, 농담이야. 센서블 하게 되면 얘는 형용사로 뜻이 뭐야? 모르죠? 그래서 얘는 만약에 자 이걸 왜 물어보냐면 저기다 딱 센서블이라는 게 들어가 있으면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대충 얕게 공부한 애들은 싹 털리는 거야. 센서블은 뜻이 뭐냐면 분별 있고 그리고 뭔가 사려 깊은 이런 느낌인 거야. 분별 있는 쪽으로 합시다. 사려 깊은까지는 좀 오바고 이렇게 합시다. 어쨌든 센서블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제가 단어 2번인 겁니다. 모양이 비슷한 걸로 낚을 수가 있다. 알겠지? 그래서 너는 그리고 또한 뭐 할 수 있냐면 센서티브 하게 되면 예민한 거 맞겠죠? 예민할 수 있대. unfairness 하게 되면 fair이 공정한, nice 붙으면 공정함, 그 다음에 on 붙으니까 불공정함이 된 거야. 그래서 뭔가 약간 불공정한 것에 대해서 되게 예민할 수가 있게 된다고. 됐지? 여기서의 전반적인 내용은 뭐냐면 다시 네가 10대가 됐어. 그럼 이제 머리가 좀 큰 거 같으니까 성인이라고 내가 느낀단 말이야. 뭐 머리도 컸고 화장 막 빡세게 하면 이제 막 모고 자르고 그러잖아. 막. 그런데 네의 뇌는 여전히 네 뇌는 여전히 뭔가 자라나고 있고 그 머릿속에는 어떤 뭐 문제 해결하는 걸 담당하는 기관 그리고 감정을 어떤 조절하는 기관이 있어. 그런데 10대 때는 이 부분이 디스팔트가 아직 여지까지 계속 뭔가 발전 단계에 있다고요. 됐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네가 어떤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독립성도 키워지고 사회적인 관여도 참여도도 올라가고 창의성도 올라가는 건 맞는데 동시에 혼란스럽게 돼. 네가 원래 그랬던 사람이 아니거든. 뭔 말인지 아시겠지? 그래서 그러면서 또한 뭐였냐면 약간 불공정에 대한 센서티브하겠다라는 감정을 느끼기도 돼. 여기까지 오케이? 됐지? 다시 센서티브하다고 느낄 수 있게 동시에 그런 게 일어난다고 그 다음 문장 보세요. furthermore 여기도 깃발 표시하는 거야. 그다음 furthermore는 뜻이 뭐냐면 여러분 이게 또 연결사 주의라고 써놓고 얘는 뜻이 게다가라는 뜻이야. 게다가면 그 전문장 봐봐. 너는 불공정함에 대해서 되게 센서티브 하게 된다는 약간 나쁜 얘기가 있었지. 그리고 나서 게다가면 나열인 거 맞겠죠? 자, 게다가만 뜻만 알면 안 돼. 게다가라는 것은 나열이 이어지니까 분명히 약간 마이너스틱한 내용이 쭉 같이 이어지겠다 이런 느낌이겠네. 됐죠? 근데 얘는 또 같은 말로 뭐가 쓸 수 있게 되냐면 자, in addition이란 말 추가로 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additionally 다 하셔야 돼. 알겠지? additionally 이거 A입니다. 그 다음에 moreover 정도 하시면 돼요. 게다가 라는 얘기. 됐어? 다시 너는 되게 예민해져. 그리고 게다가 있잖아. 너의 몸은 뭐 하거냐면 is flowing 흐르고 있대. 뭐로써? 호르몬이 막 터져나오고 있다는 얘기야. 지금 아직 성장기니까. 그치? 호르몬이 터지고 있어. 다시. 게다가 너의 몸은 호르몬과 함께 뭔가 흐르고 있대. 여기까지 오케이? 흐르고 있어. 그 다음에 디스 동그라미 치시고 얘도 문장 삽입입니다. 지금 보세요. 이 문장 삽입을 이거 외우게 되면 물론 편한데 그렇게 외우는 게 좀 약간 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되게 미개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흐름상으로 봤을 때 이게 이런 말은 당연히 여기 있어야겠네 라는데 이건 디스가 좀 힌트인데 이 디스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몸에 이렇게 쓴다. 호르몬이 흐르고 있음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이 사실을 뭘로 받은 거야? 디스로 받은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 문장은 호르몬 얘기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 뒤에 딱 붙어야 된다는 얘기야. 뭔지 알겠지? 그래서 이 호르몬이 뭔가 이렇게 분배되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심각하게 영향 끼칩니다. 당신의 분위기에. 그치?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 그 다음에, 자, 컨비네이션 하게 되면 조합, 어떤 뭐, 결합, 이런 느낌인데, 자, 이러한 어떤 요인들, 팩터는 요인이야. 이러한 요소들의 어떤 결합이라고 하는 것이 intensify가 단어 3번입니다. 밑줄 치고 3번 하는 거 알지? 파란 펜으로. 자, 얘가 intensify 하게 되면 강화하다인데 그 정도만 알면 안 되고요. 동의어를 알아야 돼. 얘는 뭐랑 같냐면 reinforce라는 단어가 있어. reinforce. 강화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완벽하게 강화하다는 아니지만 조금 쓸 수 있을 것 같은 게 뭐냐면 boost야. 올린다는 얘기. 강화한다는 얘기가 맞겠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enhance 정도? 이렇게 쓰게 되면 얘네들이 뭔가 올려주는 느낌인 거야. 너의 강한 감정 같은 걸 강화시켜준다, 올려준다 이런 느낌이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지? 그런 식으로 쓸 수도 있다는 걸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됐죠? 잠깐만 혹시나 약간 대참사를 받기 위해서 하고 있지. 오케이. 왜냐면 이렇게 막 혼자 떠들고 있는데 갑자기 딱 눌렀는데 갑자기 저장 안 되고 있으면 석이 안이 나갈 수가 없어요. 됐지? 자, 그래서 지금까지 님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자, 지금 본문 1과 2를 끝냈단 말이야. 뭐 후딱했죠, 그죠? 근데 이제 본문 3을 가기 전에 님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본문 1과 2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다시 듣고 오는 거야. 그리고 나서 또 봤는데 이해가 안 되면 현장 때 나한테 물어보는 게 님들의 숙제입니다.
아시겠죠? 당연히 봐야 되는 건 당연한 거야. 토요일 날 왔는데 지금 안 봤는데요. 잊으라고 있으면 각오해라잉. 알겠지? 저 말로는 끝나지 않을 거야. 알겠지? 자, 미리 얘기한다. 됐고 이제 이까지는 이제 어떤 그 왜 그럼 니네가 이런 청소년기가 왜 화가 날까에 대한 어떤 이유 같은 것들을 쭉 얘기한 거 되겠죠? 요소들은 이렇고 그 결과를 통해 갖고 네가 막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이제 좀 더 딥하게 들어가서 3은 뭐냐면 getting to know your anger. 너의 어떤 화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자 이런 느낌인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문장에 보시면 it 이제에서 it 동그라미 치십니다. 검정펜 이렇게 자 얘는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to feel 한번 치시고 얘는 빨간 편으로 뭐라 썼으면 좋겠냐면 얘가 가주어라고 쓰십니다. 그 다음에 얘가 진주어예요. 그러면 여기서 가주어는 중학교 때 배웠으니까 그냥 설명은 딥하게 안 하겠지만 it은 해석하지 않는 거 알겠죠?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뭐 하는 게 to feel angry from time to time. 그러니까 시시각각이란 뜻이야. time to time 하게 되면 시시각각 화를 느끼는 건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돼. 나도 마찬가지. 그지? 누구나 이렇게 다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자, 그러니까 시시각각 누구나 다 화를 낼 수가 있습니다. 화가 난다라고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해놓고서 세미콜론인데 여기서 얘의 역할은 뭐냐면요. 얘는 역할이 되게 많습니다. 나열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부연 설명도 가능한데 여기선 역할이 but이야. but. 오케이? 그러나라는 느낌이야. 자, 다시 한번. 자, 때때로 화를 느낀다라고 하는 건 자연스러울 수 있어. 그러나 있잖아. It doesn't mean. 자, 뭘 의미하진 않냐면 there is something wrong with you. 그러니까 화를 낸다는 게 화를 낼 수 있어. 근데 그게 네가한테 뭔가 잘못된다는 게 아니란 얘기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죠? 그다음에 자, anger. 화라고 하는 것은요. can sometimes be 이럴 수 있답니다. useful to이니까 유용한인 거 맞겠죠? 유용한인 거. 얘가 단어 4번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다가 시험 문제에다가 usually tool 하게 되면 반대말인 거 알겠지? 그러니까 얘는 반의어주의, 얘는 x라고 씁니다. 오케이? usually tool 하게 되면 쓸모없는 얘기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다시 아까는 화가 왜 일어나는지 얘기했어. 그럼 이제 화에 대해서 좀 더 딥하게 이해를 해보면 화내는 게 오히려 너한테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라고. 알겠니? 다시 자 유용한 도구일 수 있는데 어떤 식인지 볼게. useful은 그리고 또 뭘 쓸 수 있을 거 아니면 여기다가 helpful 써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알겠죠? 자, 유용한 도구일 수 있다라고 해놓고서 그 다음에 for example 얘도 마찬가지 파란 펜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치시고 얘도 연결사라고 쓰시는데 얘는 연결사가 별게 없어요. 유의어가 for instance 좀 쓰시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만약에 뭐 take 뭐 some example 이렇게 합시다. examples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예시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런 식으로 점 끝나는 게 특징이야. take로 시작하면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 이런 느낌. 그죠? 그래서 봐. 예를 들어 봤을 때, 자, 화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화가 나지만, 그렇지만 열려있는 conversation, 대화라고 하는 것은 can resolve,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대. solve랑 마찬가지야. 이 resolve란 단어는 해결해 준다는 얘기.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a conflict, 어떤 충돌, 갈등 같은 건데, between friends. 아, 오케이. 그러니까, 화는다. 그렇지만, 상대방의 입장을 들어보려고 하는 그런 오픈된 대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친구 사이의 어떤 갈등 같은 것을 해결할 수도 있겠다는 약간 긍정적인 도구로 쓰일 수도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그죠? 그 다음 봐. 자, 중요한 건 뭐냐면요. is to manage. 여기서 to manage라고 하시고 얘는 자, 중요한 것은 관리하는 것입니다라고 해서 얘는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입니다.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 뭐뭐 하는 것 이렇게.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여기다가는 managing이라고 하는 동명사를 써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뭐 하는 것 이런 식으로 동명사도 가능하다는 것 좀 써주세요.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관리하는 거랍니다. 너의 어떤 앵걸, 화를요. 그다음에 쏟아 생각하시고 얘는 붙어 있으면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뭐뭐 하도록 라고 해석하시고도 하시게 되고 뭐뭐 하기 위해라고 해석하기도 돼.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너의 화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그건 왜 하냐면 it does not turn into는 변하다야. 자, 이것이 그래서 네가 화를 관리해서 공격적으로 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런 느낌인 거야. 됐죠? 여기까지? 됐죠? 화는 되게 유용할 수 있어. 그래서 막 해결해 줄 수 있고 중요한 건 뭐냐면 네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화를 다스릴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안 할 수 있게끔 바꿔준다는 얘기야. 됐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문자사유 똑같이 this라고 돼 있죠? this 동그라미 칩니다. 여기서. 그리고 여기다 문자사유 이렇게 치는 거야. 어떤 빨간 펜, 야, 빨간 펜으로 쓰는 거 잘 보이도록. 알겠지? 자,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어떤
디스라는 걸 썼잖아요. 아까도 마찬가지. 디스가 되게 함의하는 바가 컸잖아. 디스를 말하려면 이것이라고 말하려면 그 이것에 대한 대상이 앞에 나왔어야 돼. 그러니까 이가 문장사이 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디스는 감정 관리하기라고 쓴다. 감정 조절하기 이런 느낌. 이 감정을 관리한다는 것은 있잖아. does not mean 의미하진 않습니다. that 형을 치고 얘는 명사절 접속사라고 쓸게. 명사절 접속사는 뒤에 문장이 어떠냐면 완전한 문장이 와요. 그래서 you stop yourself 이렇게 된 겁니다. yourself 형을 치고 아까 똑같이 제기대명사로 쓴 거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얘들아 자 형하면 친 다음에 근데 잠깐만 좀 쓸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 아이고 보세요. 자 stop 다음에 목적어 나와서 from ing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는 뜻이 어떻게 되냐면요. 뜻이 자 목적어가 v 하는 것을 막다쯤 돼. 일단 이런 기본 뜻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면 형태가 중요합니다. stop 목적어 from ing가 되면 얘가 이거 하는 것을 막다인데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유의어가 있어요. keep 목적어 from ing 그 다음에 ban 목적어 from ing 그 다음에 deter deter가 좀 킥입니다. 이거 애들 나오면 다 모르거든요. 그래서 deter를 알고 계시고 그쵸? 그 다음에 prevent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5개는 꼭 합시다. 그쵸? stop, keep, ban, 그 다음에 deter. 이 deter라는 단어가 사실 토익 단어라서 안 내야 되는 게 맞는데 간혹 선생님들이 너네한테 낼 게 없으니까 이렇게 억지로 약간 어휘 문제를 내요. 그럼 애들은 모르면 그냥 당합니다. 근데 우리만 합시다. 저걸 나오길 오늘부터 이제 물도 놓고 기도하는 거야. 남들 다 틀릴 거 아니겠어? 뭐 남들 알 바야? 우리만 맞으면 될 거 아니야. 뭔지 아시겠죠? 자, 뭐 알바노 시전하시면 되겠고. 일단 봐. 자, 이건 뭘 의미하지 않냐면 you should stop. 자, 당신이 멈춰야 한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래. 그러니까 네 스스로가 화가 난다라고 하는 그 감정 자체를 멈춰야 돼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 뭔 얘기냐면 앞문장에서 감정 관리하는 거 있잖아. 그 얘기를 했잖아. 감정 관리하는 거. 근데 그 감정 통제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 네가 화가 난다라고 하는 그 감정 자체를 네가 못하도록 막게 하는 건 아니라고. 당연하지. 야, 화난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화가 날 수 있는데 그 화남 자체를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이 레더 문장 좀 중요합니다. 이 문장 발표. 제 생각에 문제가 이번에는 여기서 나올 것 같은데 레더는 뜻이 뭐냐면요. 얘도 연결사인데 얘도 표기를 안 했네. 이렇게 얘는 파란 펜으로 뚱합시입니다. 연결사로 쓰시고 얘는 뜻이 뭐냐면 얘는 오히려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근데 이 오히려인데 얘는 중요한 어떤 메커니즘이 하나 있어요. 보세요. 자, 이 레더라고 하는 거는 뜻이 오히려인 건 맞겠지만 얘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얘는 앞문장이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앞에 부정적인 문장이 나올 수밖에 없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볼게. 오히려라는 말을 생각을 해갖고 한번 만들어 볼게. 그는 바보가 아니다. 부정어지? 그는 바보가 아닙니다. 오히려 천재다. 이런 식의 어순으로밖에 구성이 안 돼. 오히려라는 말은. 앞에 문장이 부정어가 있고 부정적인 말이 있고 뒤에 말이 긍정적인 말일 수밖에 없다고. 레더의 메커니즘 자체가 그렇거든. 그래서 생각해볼게. 봐봐.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방금 자 이것은요 의미하지 않습니다. 네가 어떤 의미하지 않는다 해서 낫 동그라미 치는 거야. 낫. 부정적인 말이 있지. 부정어가 있어. 그 다음에 오히려 그게 아니라 자 네가 화를 참아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you should express it 이것을 표현해야 된답니다. productive way니까 어떤 생산적인 방식으로다가 이것을 표현을 해야 된다는 얘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야 된다 이런 느낌. 마이너스 다음에는 플러스 이런 식. 그 사이 껴있는 게 레더 이런 느낌인 거라고. 알겠죠? 그래서 이 레더 메커니즘을 모르면 이 되게 문장 찾기가 힘든데 레더의 메커니즘은 앞에 부정문이 있구나라는 걸 알면 not 다음에 레더 그 다음에 문장 이렇게 된 거라고. 그래서 여기 문장 속 문장선이 나오게 되면 1초 컷입니다. 딱 나오는 순간 와 조민수 신이다 이러면서 약간 소리 지르면서 약간 문제 푸시면 이제 쫓겨나니까 소리는 지르지 마시고요. 그냥 적당히 그냥 뿌듯함 느끼면서 하시면 돼. 알겠지? 자, 오케이. 현타 오네 갑자기. 자, 프로덕티브 하게 되면 생산적이라는 얘기.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단어에 뭐로 또 나올 수 있을 거 아니면 프로덕티브는 fruitful이라고 하나만 써놓을게요. 이거 형광 때 얘기 안 했었네. 이게 프루트가 과일이잖아. 그러니까 즉 과일은 어떤 일의 결실인 거 맞지? 과일 하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가겠냐.
결실이란 뜻도 있는데 결실이 가득한 얘기니까 결국에 약간 생산적인 이란 뜻도 돼. 알겠죠? 그래서 같은 말로 프로트풀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얘기. 야, 중학교 때랑 달라. 프로덕티브를 외우면 안 돼. 저거에 어떤 긍정적인 말이 들어가는 거나 해고 비슷한 게 나오면 오케이다. 이런 느낌으로 봐야 된다고. 알겠지? 결이 달라 중학교 때랑은. 야, 이제 박병선 그 박사님과 저기 뭐야 그 로니 앤 존이었나? 그 있잖아 그 누구야 우주 뛰어댕기는 애들. 걔네들 이제 녹아줄 때가 됐어. 안녕 해야 돼 이제. 알겠어요? 이제 자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 마지막 좀 지우고 갈게요. 현강 때 딱 여기까지 했거든. 1시야 벌써. 시간 봤어 지금? 1시. 내 인생 레전드. 자, 어쨌든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봅시다. 자, 형광펜을 좀 하나 빼놓은 게 있는데요. 여기다가 에스크에다가 해줍니다. 자, 물어볼게. 자, 오늘 안 오는 사람들한테 물어볼게요. 괜히 내 이름 왜 부르지 하지 말고. 자, 누구한테 물어볼까? 그 서영이. 그래. 뉴비. 자, 그래 한별이로 같이 대답하는 거야. 자, 에스크로 문장을 딱 시작을 했는데 얘는 형광펜을 왜 쳤냐면 왜 쳤을까? 왜 썼냐면 자 동사의 원형이니까 얘는 명령문을 썼다는 거. 여기다가 괜히 to ask 쓰면 안 되고 asking 이딴 거 쓰면 안 되고 그냥 동사 원형으로서 명령문을 써야 된다는 얘기. 그리고 또 중요한 게 yourself를 쓴 겁니다. 자 볼게요. 자 이건 형한테 얘기하는데 명령문은 있잖아. 명령문은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하는데 사실 이 앞엔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냐면 you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다시 명령문은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건 알 거야. 근데 명령문의 사실 주어는 누구냐면 you야. 명령을 누구한테 하니? 상대방한테 하잖아. 너 이거 해 이런 느낌인 거잖아. 그래서 you가 생략돼 있는 거라고. 그래서 너네 노래 제목 중에 저스틴 비버 노래 중에 Love Yourself라는 그 노래가 있어. Love Yourself라고 하는 노래가 있다고. 근데 그게 왜 Yourself가 된 거냐면 너 있잖아. 너 스스로를 사랑해 이렇게 된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음? 얘도 마찬가지. 제기대명사가 쓴 건데 주어가 날라가서 제기대명사처럼 안 보이는 것 뿐이야. 얘도 마찬가지. 그래서 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근데 뭘 물어보냐면 some questions about your angry feelings. 그러니까 너의 그런 화난 감정에 대해서 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래. 그래서 질문을 던져보래.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얘도 문장 사용입니다. 이것은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에 현강 때 여기까지 안 했던 것 같아요. 아마 내 기억에 여기까지만 했던 것 같거든요. 그치?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부터 이어서 할게요. 이 디스라고 하는 거 한 개만 하자 그냥. 자 봐. 자, 이것은 뭐냐면 그 질문하는 거였지. 질문하기가 그러니까 너에게 스스로 화난 감정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보라 지 그 질문하는 게 도울 수 있습니다. 너로 하여금 to better understand. 여기 쭉 한번 치고 얘가 보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선 help you. 야, help는 얘는 준사역 동사라 그래갖고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호 자리에 뭘 쓰냐면 to 부정사를 쓰던지 아니면 그냥 better understand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동사 원형 쓰거나 to 부정사 쓰거나 둘 중 하나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 이렇게 둘 다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것은 너로 하여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대. 너의 화에 대해서요. 2, 3은 네가 어떻게 화를 느끼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에 대한 약간 제안 정도 되는 거 되겠지? 이런 식으로 좀 본문 1, 2, 3의 각각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하고 나서 복습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봐. 내가 이제 애들한테 인기가 많은 그러니까 내 입으로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애들이 저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숙제가 없다거든요. 학원 강사인데 숙제를 안 내줘 잘.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약간 노가다성 그런 어떤 그 깜지 쓰는 걸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뭐 하는 짓거리야 약간 90년대도 아니고 그렇지 않겠어? 야 나도 그렇게 안 배웠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안 가르치는 것 뿐이야. 근데 어떤 이 지역 특징이 뭐냐면 한 노가다로 막 이게 막 깜지 쓰게 하고 해석 쓰게 하고 무슨 의미가 있는데 그게 능동적으로 약간 공부하면서 내가 얘기했던 그 수업 때 지금 얘기했던 것들 있지 이런 식으로 했던 게 하나하나 네가 네 친구한테 이걸 설명할 수 있잖아. 그럼 니는 나처럼까지는 아니지만 나만큼 많이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복습을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숙제로 내가 막 양으로 때려박는 양치기 느낌은 아니야. 안 할 거야. 애초에 내가 그런 메타로 살아남지도 않았고 나는 무조건 효율충입니다. 근데 이 효율충에서 가장 전제는 뭐냐면 최소한 이 본문 복습하는 거 있잖아. 한 3번은 봐야 돼. 이유가 뭐냐면 자, 툭 까놓고 얘기할게. 자, 은행고는 있잖아. 은행고는 자, 교과서 교과서 2가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모의고사가 2개가 들어가요. 2개라 해봤자 한 20쯤 들어간단 말이야. 이 교과서 전체에서 전체 문제에서 시험 문제 나오면 4문제쯤 나와. 나머지 전부 다 여기서 나온다. 그만큼 모의고사가 되게 비중이 높은 학교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애들이 이걸 알고 나면 교과서를 좀 등한시해. 그러다가 이거 막 한참 하다가 나중에 이거 문제를 풀러오잖아? 그럼 다 까먹어 있어. 그러지 않으려면 오늘 배웠던 것부터 차근차근히 복습하는 게 지금부터 좀 쌓여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 내가 두 손, 야, 내가 뭐 너네한테 뭐 이렇게 제발 해줘 뭐 이렇게 하는 건 또 웃기잖아. 근데 이제 해줘, 알겠지? 해야지 나중에 문제 풀 때 너네가 나 있으면 이거 뭐 했던 겁니까 이런 거? 이런 얘기를 안 해.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봐봐, 야, 나이가 몇 갠데 지금 너네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웃기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정도 보시면 좋겠고, 이제 각자 이제 좀 내일 꼭 보고 와야 돼. 토요일 날 보고 왔는데 만약에 아무것도 안 적였으면 그냥 숟가락 들고 와서 머리송 때릴 거야. 알겠지? 네. 자, 현타 좀 오기 전에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네, 고생하셨고.